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노하우를 키워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방금 우리 시청자분에게도 제가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니까 평일은 화요일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 날 시간 내서 반드시 오셔서 들으세요. 앉아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듣고 나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듣고 나면은 깨우쳐져요. 앉아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거고 그것은 이미 가격이 올랐어. 거기서 마진을 먹는다는 것은 일단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또 보시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2011년 후 12년 만에 꺾였대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곧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 같다. 이 침체의 정도가 심하나 약하냐의 문제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하락폭은 더 커질 듯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금융기관 대출이 약 한 60%가 끼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위기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이 대출 60%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금융 부실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예를 들어 코로나 오면은 코로나만 피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회의 일선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 현장이 또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밥 먹고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또 영향이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는 연쇄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초기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저는 시사하라고 했는데 인상을 거의 정점으로 찍을 것 같다. 더 이상 추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불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시사됐는데, 자, 오늘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추가 인상은 없이 거의 정점일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가 추가 인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리가 5.25% 금리가 느닷없이 다음 달 되면 5% 가고 그 다음 달 되면 4.1% 되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 내려오는 거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왜 천천히 내려오느냐?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 이 물가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 떨어질 수가 없냐면은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인건비 있고 재료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뚝 떨어뜨리면 자기가 마이너스인데 손해인데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원가가 떨어지면서 나도 매매가가 조금씩 공급가가 떨어지고 이게 원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부동산 가격에는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나쁜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는 했더라도 추가 인상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추가 인상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부동산 시장에는 결코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물가가 높은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는 아주 안 좋아지고, 자, 이러니까 한국은행도 아니면 미국에서도 자, 이 경기도 살려야 되겠고 물가도 잡아야 돼. 이 두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절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를 살리려고 보니 금리를 내려야 되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안 잡히면 열심히 일해봐야 손해고,
그럼 이게 그 선에서 이게 과연 얻는 것이 맞는지 전부 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세월 지나고 나면 어느 게 맞더라 이것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은 물가가 좀 덜 떨어져도 그때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경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경기가 완전히 박살 나버리면은 경기가 완전히 침체 가버리면 그때는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물가가 안 내려오더라도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누가 피해자가 오냐? 가난한 사람, 서민들은 죽어나는 세상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나 기타 힘든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약 한 90% 이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금리를 내려도 부동산 시장은 절대 살아나질 못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세미나 시간 이용하시고요. 중국은 모든 지표가 침체를 가르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위안화값이 5개월째 최저를 가리키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초과했대요.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가 하향이고 중국은 그 안에 있는 경제지표를 감추는 나라거든요. 감추었는데도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중국은 이것보다 좀 더 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자,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이거는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다음에는 우리 공급을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약 한 10여 년 바라보고 한 80만 호까지 목표를 잡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모든 동네가 정비 사업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한강 변은 고도 제한을 풀고요.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뭐 별의별 거 다 해서 다 개발하죠. 그래야 이만큼의 공급을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빌라만 많이 지어져 있는 다세대가 많은 그런 블록도 개발을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는 게 이렇게 블록이 작으면은 요것만한 블록에 뭐 한 단독주택이 한 20개, 빌라가 몇 세대 해가 100명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시공사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연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짜 이게 돈이 남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없어요. 별로. 서울 안에도. 정말 가려면은 그래도 그런 지역 쪽으로 뭐는 모를까. 그냥 들어간다고 돈 낸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이거를 무슨 재개발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양, 인허가, 착공 모두가 급감했대. 모두가. 추후 신축 부족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래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157곳이다. 12년 내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쪽에는 가격도 올라간다고 막 들리죠.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30억 가던 것들이 25억 떨어졌다가 다시 30억 가까이 올라가면은 그게 다시 40억 갈까요? 다시 40억 그게 간다면은 밑에 10억 가던 거는 다시 18억 가야 돼요. 15억 가야 되고. 우리 사회는 지금 그걸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순간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몇 건 거래 가지고 가는 걸 가지고 대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향후에 정비 사업은 이 진행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면 정비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사업성이 나빠질 거고 그러면 정비 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길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힘들어 할 거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난번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향후 수익형 부동산 흐름은 서로 이걸 찾겠죠. 지금은 외면할지 몰라도 1, 2년만 더 지나보세요. 더 찾을 거예요. 그때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하면서 말미에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세미나에 접수를 하셔서 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지난주에는 세미나를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5시간 해드렸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